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지치셨습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하는데도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무거운 피로감과 손발 저림에 힘드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밥이나 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적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길 해결책은 비싼 약이나 호화로운 건강기능 식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마시는 커피 반 장 값도 안 되는 단돈 500원짜리 음식 하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간단한 음식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조롱한 구명보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과학입니다. 오늘 저는 평생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제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렸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단돈 5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약재이거나 아주 값비싼 건강기능 식품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길게 줄을 서거나 복잡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음식입니다. 심지어 가격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절반도 되지 않으니 비용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매일 먹는 것에 지쳐 엄격한 식단 관리의 무력감을 느끼셨다면 더더욱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식사 전체를 바꾸거나 굶주림을 참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식사를 시작하기 전 아주 간단하고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 선반이나 냉장고 안에 이미 그 주인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평생을 괴롭히던 병이 나아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근거 없는 희망이나 우연히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놀라운 능력을 다시 깨우는 지극히 과학적인 원리의 바탕을 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70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 선생님은 무려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뇨병과 싸워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지긋지긋한 증상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만 하고 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과 발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저려왔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느낌은 하루 종일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음식을 먹으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고 항상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단 3주였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아주 작은 변화, 즉 식사를 시작하기 정확히 15분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하나를 먼저 먹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찾아오던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밤에는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 아주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이제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되살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몸속의 전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밥이나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예고 없이 거대한 홍수가 우리 몸의 작은 마을, 즉 소화계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탄수화물의 공격에 우리 몸의 댐, 즉 췌장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막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댐의 수문을 급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열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할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는 순간입니다. 이 인슐린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한 나머지 혈액 속의 당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몸은 다시 급격한 할당 저하라는 가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느끼는 지독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그리고 손발이 저려오는 불쾌한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20년간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홍수가 닥치기 전 우리 몸에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마치 댐 관리인에게 곧 큰 비가 올 것이니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현명한 전령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바로 그 전령 역할을 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물질을 인크레틴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이 호르몬은 음식이 곧 들어올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라고 췌장에게 알려주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이 똑똑한 전령 인크레틴이 제때 작동하기만 한다면 인슐린은 더 이상 허둥대지 않고 아주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식사 후에 괴로운 졸음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손발도 예전처럼 저리지 않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의 에너지는 고르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던 혹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바로 2가지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무가당 두유 한 팩, 약 200ml입니다. 이것은 이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설탕이 단 1g도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완전히 삶은 완숙계란 1개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그냥 푹 삶은 달걀입니다. 하지만 반숙은 안 됩니다. 고령자는 반숙란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로 소금을 뿌리거나 간장에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가 우리 몸에는 가장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2가지 음식이 바로 우리 몸에 잠자는 치유 능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탁에 앉기 직전에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먹는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받고 반응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막 잠에서 깬 사람에게 아무런 준비 운동도 없이 당장 달려나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충격을 받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알람을 맞추시길 제안합니다. 식사 시간 정확히 15분 전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12시에 점심을 드신다면 11시 45분에 두유 한 팩을 마시고 완숙계란 1개를 드시는 겁니다.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의 내분비계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고 췌장과 간이 서로 협력하라 앞으로 들어올 탄수화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준비 과정 덕분에 할당은 더 이상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몸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귀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3일만 지나면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이상 점심시간에 쏟아지던 졸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손발이 저릿하던 불쾌한 느낌도 점차 사라질 거고, 누군가 내 몸의 에너지를 전부 빼앗아간 듯한 그 지독한 피로감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론의 근거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인천의 한 건강센터에서 6주 동안 진행했던 신진대사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직접 지도하고 확인했던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주차부터 참가자들의 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거의 80%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몸이 매일매일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해지려면 무조건 적게 먹고 힘들게 운동해야 한다고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시도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몸에게 아주 약간의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식사 전 단 15분의 작은 변화가 그 후 6시간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도 하고 좋아하던 밥과 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땀을 흘리고 한 입 한 입 먹는 것을 엄격하게 자제합니다. 그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 즉 건강하고 온전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식사 후에 쏟아지는 졸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저리며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이전보다 몸이 더 빨리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적게 먹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그리고 잘못된 순서로 음식을 드신다면 그 결과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더 느리고 더 민감하며 더 쉽게 교란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굶으면 속이 가벼워지고 살이 잘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을 거르는 행위가 장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발하여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면 극심한 허기 때문에 급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밥이나 국수, 빵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말입니다. 그 결과는 혈당의 급상승 그리고 다시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지며 우리 몸은 기진맥진하고 졸리고 손이 떨리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배고픔이 덜해진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여러분, 빈속에 들어간 커피는 이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오히려 혈당을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신이 맑아지는 대신 어지럽고 손이 떨리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실수들이 쌓아 당뇨병 전 단계, 만성불면증, 기억력 감퇴, 고혈압과 같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을 멀리하고 즐거웠던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한때 삶에 큰 즐거움을 주었던 식사가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 식사 전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길고 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듣고도 첫 단계부터 실수를 저질러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한 끗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말처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흔한 실수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작아 보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무심코 설탕이 든 두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내내 식사 전에 두유를 마셨는데 아직도 피곤하고 졸리고 혈당도 전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두유를 드셨나요? 그분은 제품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포장지에는 고소하고 진한 콩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는 메가당 첨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당이든 꿀이든 과당이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단, 조금의 설탕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췌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즉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식사 전에 소화 호르몬을 미리 활성화시키려던 우리의 원래 목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라. 당류가 0g인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고소해서 반숙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맛있는 느낌이 항상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단백질 소화 능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양념도 더하지 않고 완전히 익혀서 삶은 것입니다. 간단할수록 우리 몸은 더 정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부담 없이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20년 넘게 만나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좋은 방법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해보고 싶은 마음의 의욕이 넘쳐 하루 세 끼 식사에 모두 적용하려다 금세 지쳐버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망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시 헷갈릴까 봐, 기억하지 못할까 봐 시작조차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서두르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도록 권장할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이 지속 가능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하루 세 끼 중 오직 점심 식사에만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정확히 15분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고 완숙 계란 한 개를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 15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평소처럼 주 식사를 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식단을 바꾸거나 먹는 양을 줄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 드시던 대로 식사하시되 그 전에 15분의 준비 습관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점심 식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준비, 운동 리듬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식사 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둘째 주에는 저녁 식사에도 이 방법을 추가해 보십시오.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 익숙한 황금 콤비인 두유와 계란을 드시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주가 되어 이 모든 과정이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비로소 아침 식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시계가 표준 시간에 스스로 맞춰지듯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또 그 변화를 즐기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알람을 사용하시길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시계나 휴대폰 혹은 냉장고에 붙여둔 작은 메모지라도 좋습니다. 매 식사 15분 전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들어올 음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부드럽게 노크하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더 빠르고 더 지속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과 이 방법을 결합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몇 가지만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천히 먹고 잘 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급하게 식사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음식을 삼키거나 대화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씹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씹을 때, 특히 밥이나 채소를 한 입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충분히 씹을 때, 우리의 침샘에서는 소화효소가 풍부한 침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입안에서부터 소화 과정을 시작하라 이와 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은 더 적게 먹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식사를 마친 후에는 속이 더 가벼워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며 더 이상 예전처럼 지독한 식곤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힘든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 조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식사를 마친 후 집안이나 마당을 몇 바퀴 걷거나 앉은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을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냥 일어나서 약 10분 동안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촉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에 가벼운 움직임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만 있는 사람들에 비해 혈당 조절 능력이 훨씬 더 좋고 오후에 덜 피곤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간과하는 것인데 바로 제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 늦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는 회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황금 같은 시간대를 놓치게 되면 다음날 아침 9시, 10시까지 늦잠을 자더라도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둔하며 반응이 느리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밤 10시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일찍 자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더 잘 회복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깼을 때 더 상쾌하고 나른하거나 짜증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조기의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 바로 아침 햇살을 맞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능하다면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몇 분간 가만히 서서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이 여러분의 피부와 눈에 닿게 하세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 나갈 필요는 전혀 없고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비침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제 시간에 식사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하루 종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창한 것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습관, 즉 천천히 먹고 가볍게 걷고 제 시간에 자고 자란광을 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점차 회복되고 젊음을 되찾도록 돕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고 온갖 약을 먹고 여러 가지를 바꿔보지만 여전히 몸이 나아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매일 피곤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몸을 더 잘 아는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보통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약물에 덜 의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비싼 의료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펜 한 자루와 종이 한 장, 그리고 매일 약간의 인내심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로 매 식사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단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록해 보십시오. 7일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한 달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활동하는 패턴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갑작스러운 피로가 찾아올 때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계란 1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 식사 후에 힘들어하는 배우자, 매일 혈당 수치를 걱정하는 부모님 혹은 오랜 친구가 바로 이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약속 한 줄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평안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